안녕하세요. 해커스토플의 양혜미입니다. 오늘은 해커스토플 점수대별 급소 공략집에 수록된 토플 리딩 27 플러스 학습자들이 반드시 잡아야 되는 약점 보완 문제를 해설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 말씀드릴게요. 메인 팩트 유형인데요. 디테일 팩트와 좀 차이점을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풀이 팁을 좀 보시면 메인 팩트는 which is true of A 아니면 not true of A로 A 이렇게 키워드를 대는데 이 키워드가 지문에 너무 자주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들을 다 읽어야 되면 최소 그 해당 단락의 문장 3-4개는 읽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문제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빈출 포인트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문제 풀기가 훨씬 편하겠죠? 보통 주제를 부연하는 뒷문장에서 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에 A가 출제됐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고 덥석 물지 마시고 그 뒤에 나오는 문장까지 잘 챙겨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강조 구문과 인과관계를 잘 보시고요. 빈출 정답은 늘 그래왔듯이 지문의 정보를 동의어로 바꿔주시는 행위, paraphrasing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단락 주제와 같은,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를 생각하시고 메인 아이디어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내용을 고르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리고 빈출 오답 말씀드릴게요. 지문에 없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비교급, 최상급, 한정 이런 걸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비교급, 최상급, 한정, 정도, 빈도 이거를 머릿속에 외워두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문제부터 볼게요. 문제는 일단 키워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blocking rules를 가지고 키워드를 잡고 which is true of blocking rules. blocking 규칙, 룰에 관련해서 참인 걸 고르세요라고 나왔는데 자, 지문에 blocking rule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자주 나와요, 지문에. 처음에 나오는 게 여기 blocking rule이 나왔는데 blocking rule의 동의어인 blocking guidelines 그리고 fundamentals of blocking 이게 다 어떤 거냐면 blocking의 규칙, 지켜야 되는 규칙들 아니면 기본 규칙들. 마지막에 standard까지 한꺼번에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너무 하는 얘기가 많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어디서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자, 그래서 메인 팩트 문제는 소요 시간이 길어집니다. 보통은 많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뭐 지나치게 써서 5분까지 써버려가지고 5분 정도 써서 다른 문제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일단 차근차근 생각하실 때 중요한 거는 빈출 포인트 그리고 그 다음에 빈출 오답 쓸데없이 과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첫 문장에서 너무 덥석 답을 고르려고 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전부 다 읽지는 않을게요. 중간에 나온 내용부터 읽어보면 consequently부터 갈게요. consequently는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결국에 자, an experienced stage actor. 그 결과 이 경험 있는 배우들은요. 어떤 배우들인지 뒤에서 끝내주죠. Who has mastered the fundamentals of blocking. blocking 규칙을 다 완수한 사람들이에요. 다 익힌 사람들. master. 근데 이 사람들은 may be given some freedom. 자유가 주어질 수도 있다예요. 늘 주어지는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주어질 수도 있다. 어떤 자유냐면 to incorporate unplanned movements. 자, 이 기존에 있었던 이런 대본에 있던 동작이 아니라 대본에 없는 그러니까 즉 계획에 없던, 계획이 안 된 동작을 해도 된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even if those movements는 앞에 나온 이 unplanned movement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계획에 없던 동작들이 contradict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contradict은 어기는 거죠, 여기서는. 자, 모순되다도 좋지만 어기다. 뭘 어기냐면 기존에 있었던 이 blocking 규칙을 어기더라도 그러면 어기는 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blocking 규칙을 어겨도 괜찮은 자유가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다음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이런 자유는 그럼 이거는 블락킹 규칙을 안 지키는 자유죠. 자, 블락킹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는 allows accomplished actors to become creative. 이 배우들이 창의적이 될 수 있게 해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창의적이 되려면 아까 앞에 나왔던 this freedom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블락킹 규칙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켜도 되는 자유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보기로 넘어갈게요. 자, 보기를 보시면요. B번이 정답인데요. 경험 있는 배우들은 not always forced to follow them. them은 문제 출제됐던 블락킹 규칙이죠. 블락킹 규칙을 늘 따라야지만 되도록 강요받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따라야 될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may be given some freedom. 자유가 주어질 때도 있다 그랬으니까 부분 부정으로 이제 가가지고 그러면 늘 그런 건 아니다. 지켜야 될 때도 있겠지만 안 지키도 될 때도 있다. 그 freedom의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D번을 진짜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자, actors implement them이 뭐냐면 문제 출제됐던 블락킹 규칙이겠죠. 블락킹 규칙을 implement가 뭐 하는 거죠? 도입하는 거죠.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규칙을 도입하고 지킨다. 왜? 뒤에 보면 창의성을 더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지문에서는 블락킹 규칙을 지켜서 창의적이 된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블락킹 규칙을 안 지켜도 되는 자유가 창의적이 되게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 지키는, 어기는 얘기, contradict을 잘못 얘기해서 implement로 바꿨기 때문에 not true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inference 문제인데요. inference 문제는 늘 많은 수강생들이 좀 두려워하는 문제인데 이 중에서도 조금 더 어렵게 나온 케이스를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inference 문제는 지문에 대놓고 드러난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암시된 정보를 찾을 때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빈출 포인트, 비교, 대조 대상, 시간상의 변화, 강조, 인과 꼭 기억하시고요. 정답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제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단락의 메인 아이디어를 꼭 기억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문 내용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대우명제 만드듯이. 그다음에 빈출 오답, 지문에 없는 비교 최상급 한정, 정도 빈도, 그리고 순서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 너무 성급하게 한 사건을 보고 다 부풀려서 일반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개인 상식을 적용하시는 걸 주의하세요. 자, 그러면 문제 키워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what does the author imply? 암시하는 거니까 추론 문제죠? 그리고 paternal bonding.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아셔야 되는데 paternal은 아빠의 아니면 아빠와의 아버지의 이런 뜻이죠. 그리고 bonding은 유대관계 얘기하는 거죠. 친밀한 유대관계. 자, 그런데 하나 제안할게요. 아빠의 유대관계만 읽으면 안 되는 게 지금 보시면 maternal bonding이 나와요. 근데 maternal bonding은 아무리 봐도 마마, 파파의 느낌을 잘 살피시면 이거는 어머니와의 관계겠죠. 유대관계. 그런데 자, 보기를 잠깐만 볼게요. A부터 D까지 다 이수로 시작하죠. it. 이건 다 문제 키워드 paternal bonding이에요. 근데 보기들을 보면 as maternal bonding 그리고 또 C번도 볼게요. begins later than maternal bonding. 이러면서 자꾸 maternal bonding하고도 비교를 하고 있죠. 그러면 문제 키워드 paternal bonding만 읽을 게 아니라 그 비교 대상까지 건드려줘야 답을 고를 수 있나 봐요. 자, 그래서 maternal bonding도 읽어줘야 될 것 같아요. maternal bonding부터 읽어볼게요. maternal bonding begins during pregnancy. 자, 그럼 언제 시작한대요? 시작 시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엄마와의 bonding은 임신 때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계속된대요. 그 다음에 the attachment는 앞에 나왔던 bonding을 paraphrase한 거죠. 자, 이런 유대관계는 has a physical basis.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바탕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emotional 그리고 comma or 여기서는 동격으로 보시면 좋겠죠. 즉 감정적이라는 physical의 반대죠. 그런데 이 감정적인 게 애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감정적, 애정적인 유대 감정들이 생겨난대요. 그럼 처음부터 감정적인 유대가 아니라 처음에는 신체적인 거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시간 지날수록 감정, 애정적인 유대 감정이 생겨난다 라고 maternal bonding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also부터 뒤에 보면 father and child가 나오는 거 보면 여기가 문제 키워드 얘기죠? 자, paternal bonding 얘기 나올 것 같고요. 강한 affectional bonds. 이게 아까 뭐랑 똑같은 얘기였죠? emotional과 같은 얘기였죠. 그러면은 감정적인 유대 관계들 아니면 애정적인 유대 감정들이 역시 develop, 생겨난다. 아빠와 아이 사이에서. 그러면 아빠의 유대도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뭘 통해서? through activities. 활동을 통해서 생겨난대요. 아빠의 유대 관계는. 근데 그 활동 내용을 볼게요. cuddling, consoling, and playing이 예시로 나왔죠. cuddling은 이렇게 껴안고 뒹구는 것 같은 거고 consoling은 위로하는 거고요. 그다음 playing은 놀아주는 건데 자, 이런 활동들은 아무리 읽어봐도 임신 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것들도 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 시기는 확실히 비교할 수 있죠. 자, 다시 돌아가서 엄마는 시작 시기를 pregnancy, 임신 때부터 했지만 아빠의 유대 감정이 생기는 시작 시기는 활동 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그렇게 되면 확실히 시작 시기는
아빠의 유대관계가 엄마의 유대관계보다 늦게 발달하는 거를 알 수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affectional bond라는 걸 보시면은 이게 신체적인 베이시스가 아니라 감정적인 베이시스에서 동격으로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activity 때문에 무조건 신체적으로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they는 앞에 나온 bonds예요. 왜 그러냐면 해석을 해볼게요. 이 they를 아빠와 아이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게 continue to strengthen이니까 더 강해진다라고 해버리면 아빠 아이가 힘이 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 유대 관계들 혹은 유대 감정들이 점점 더 강해진다 살아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볼게요. are closely related to feelings of security and comfort. 그럼 이렇게 안정하고 그 다음에 편안함의 감정, 그러니까 보안 아니면 지키는 안정 감정, 그리고 편안함의 감정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는 게 아빠의 유대 관계라 그래요. 그런데 이 아빠의 애정적인 유대 관계, 이 bonds가 원인인지 아니면 security 감정이 원인인지 인과관계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긴밀하게 관계를 맺는다라고만 얘기했지 이 사이에선 인과관계가 지문에 언급이 된 적은 없죠? 자, 그러면 보기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비교급이라도 지문에 비교의 근거가 있으면 허락해 주셨어야 되죠? 근데 분명히 엄마와의 유대관계는 임신 때부터 시작한다고 했고 아빠의 유대관계는 나중에 활동을 통해서 develop, 만들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시작 시기는 비교가 가능해요. 그래서 C번을 고르시면 돼요. Later than maternal bonding. 그런데 A번 한번 볼게요. 자, 아빠와의 유대관계 is not as strong as maternal bonding. 엄마의 유대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말은 엄마의 유대의 강도가 더 세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강도를 비교한 적은 없죠. 유대 감정의 관계 그리고 또 강도를 비교한 적이 없기 때문에 A번은 고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B번 볼게요. 더 신체적이래요. 아빠의 유대 관계가. 이걸 많이 고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신 거냐면 아까 봤던 이 활동에서 너무 집착을 한 건데 활동이라고 하면 당연히 신체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피지컬한 부분이 있겠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 affectional bonds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아까 앞에서 emotional or affectional bonds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감정적인 bonds지 physical bond가 아니고요. 또 하나 더 console 한번 볼까요? console은 위로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감정적으로 이제 교류를 하는 거라고 본다면 physically만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더 physical하다는 어떻게 보면 신체와 감정적인 이 내용을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답이라 봐도 되고 거의 정반대로 얘기했다고 생각하셔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D번을 볼게요. stems from이 result from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빠의 유대관계를 결과를 본 거죠. 왜냐면 from 뒤가 뭐죠? 원인인 거잖아요. 그럼 원인을 하면 내용을 볼까요? protect the child 하려는 그런 의지 아니면 욕구라고 나왔으면 이게 아까 봤던 그 security라고 볼게요. security의 감정이 원인이고 paternal bonding이 결과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한번 확인 다시 해볼까요? 자, 이 they가 앞에 나온 bonds잖아요. 근데 이 bonds가 결과도 아니고 원인도 아니에요. 그냥 closely related to,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방금과 같이 지문에 없는 인과관계를 지어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답이겠죠? 인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27점 플러스 목표자가 꼭 잡아야 하는 문제 3번 서머리 유형을 잠깐 볼게요. 문제풀이 팁을 먼저 드린다면요. 서머리 문제는 전체 지문을 요약하는 문제인데 서머리 문제 늘 introductory sentence, 즉 도입 문장이 주어져요. 그래서 인트로 문장이라고 할게요. 이 인트로 문장을 먼저 읽고 그 다음 나중에 지문이 어떻게 예상이 될지를 조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지문 읽기 전에 제목 보고 서머리 인트로 문장을 먼저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인트로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Flaring in response to photoperiodism. 자, photoperiodism이 조금 어려운 단어니까 나눠서 설명드릴까요? period, 주기, 생체 주기라고 해도 되고요. photo는 light, 빛과 관련된 얘기, 햇빛.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햇볕으로 보는 게 좋겠고 아니면 그냥 광으로만 볼게요. 그래서 광주기성이라고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생물의 생체 주기가 이 빛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특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광주기성에 반응한 꽃 피움이겠죠. flowering, 개화는 varies from plant to plant. 이 개화가 광주기성이랑 관련해서 식물마다 달라진대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지 총 몇 개로 예상할까요? 세 가지로. 광주기성에서 반응하는 거, 반응 1, 2, 3.
자, 그러면 1단락부터 한번 가볼게요. 1단락에 시작하자마자 처음에 우리 방금 봤던 서머리 인트로 문장이랑 그대로 이어집니다. Plants are classified into three main groups. 자, three라고 얘기해 준 거 보면 아까 방금 보셨던 서머리 답이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답의 기본 틀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뭐에 대해서? On the basis of how photoperiodism affects their flowering. 방금은 사실 개화가 이 photoperiodism에 반응을 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이 광주기성이 이 flowering 보고 반응하게끔 영향을 끼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광주기성과 flowering 관계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세 가지로 나누겠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류 classification number 1입니다. short day plants라고 할게요. 이번에 day 보세요. day가 낮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세요. 낮이 짧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가 짧다 해서 한국말로 얘기하면 단일 식물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겠죠? short day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 plants는 flower, 꽃을 피웁니다. when the night length, 밤 길이가요. is equal, 똑같거나 아니면 or greater, 더 길면이죠. then critical day length, C 길이라고 할까요? 자, critical 중요한 거죠. 아니면 뭐 한계치가 되는 어떤 위태로운 그 마지막 그 순간의 그 형용사의 느낌으로 봐도 될까요? 그냥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 임계일장이라고 해요. 임박한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저는 그냥 C 길이라고 할게요. 전문 용어라서. 왜냐면 뒤에 설명되잖아요. This critical day length. 정의 내려줍니다. 전문 용어는 반드시 정의 내려줍니다. varies, 달라집니다. considerably from one plant species to another. 이종 저종, 그러니까 식물마다 이 길이, C 길이라는 게 달라요. critical 길이가. 그런데 falls between 12 and 14 hours for many. 대부분 많은 이 식물들은 대충 보면 12시간에서 14시간 사이에서 떨어진다고요. 그러면은 보통 시간을 적으면 12시간에서 14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보다 밤 길이가 더 길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밤 길이가 길어지면 낮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short day plants라고 하겠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보셨던 photoperiodism이랑 연결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광주기성인데, 그러니까 이제 빛이 어떻게 보면 낮이 지금 짧아졌다는 건 여기서는 낮 길이로 기준을 잡은 게 아니라 밤 길이로 다시 한번 얘기해 준데 밤이 길어졌다는 거죠. 더 길다. 자, 그러면요. The initiation of flowering, 개화의 시작은 자, as due not to the short period of daylight. 방금도 말씀드렸죠? short day라고 얘기는 했죠. 그렇지만 그게 때문이 아니라 but to, due to를 잘 보셔야겠죠. the long period of darkness. 중간에 방해도 받지 않은 긴 밤의 시간은 어떤 시기일까요? 밝음의 시기일까요? 어둠의 시기일까요? 어둠의 시기. 그 밤이 긴 것 때문에 그걸 원인으로 잡고 이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좀만 더 볼게요. examples. 여기서부터 잠깐 보여드릴게요. summary는요. 예시 같은 거 혼자 나오면 안 돼요. 예시는 세부 사항일 뿐이잖아요. 세부 팩트를 우리 앞으로 디테일 팩트라고 하겠습니다. 디테일은 절대 summary에선 오답 처리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볼까요? ragweed, poinsettia. 이 포인세티아나 ragweed는 그냥 식물의 종류라고만 하세요. 전문 용어죠, 이것도. 근데 이것들은 꽃을 피우는데 그 꽃이 언제 나오죠? Flowers appear late summer or fall. 자, 한참 이제 낮이 길 때가 아니라 여름이 조금 한풀 꺾여가지고 늦 여름이나 아니면 가을에 핀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밤의 길이가 좀 더 길면, 그 12시간, 14시간보다 길면 그렇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리고 2단락 갈게요. 두 번째 종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plants which bloom when the night time is equal to or shorter than critical day length. 그럼 여기다 적어볼게요. 밤 길이가 방금 봤던 평소 많은 식물들이 12시간에서 14시간이었던 C 길이보다 자, 똑같거나 아니면 더 짧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거를 long day plants라고 얘기한대요. 자, 그러면은 장일 식물이라고 해도 되고요. 데이가 길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밤 길이가 짧다. These plants can detect the shortening nights of late spring and early summer. 우리 왜 늦봄이나 그다음 초여름이 되면 낮이 좀 더 짧아지고 대신 낮이 길어지고 밤이 좀 짧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름을 어떻게 붙이면 short night이 아니고 long day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 뿐이겠죠. 아무래도 광주기성과 관련시켜야 되니까 their flowers emerge at that time. 이렇게 밤 길이가 짧아지면 개화한다. 자, 3단락 갈게요. 마지막 식물일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총
classification이 몇 개밖에 없었죠? 3개. 서머리 답은 3개니까. 자, some plants called day neutral plants. 여기가 세 번째가 나오겠죠. 자, initiate flowering. 개화를 시작합니다. Not in response to seasonal changes. 자, 지금 not A but B 구도를 잘 보세요.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거야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뭐에 반응해서가 아니다? 계절 변화에 반응한 게 아니에요. Amount of daylight and darkness. 그러니까 daylight과 darkness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아까 봤듯이 우리 방금 봤던 첫 번째, 두 번째 식물들은 낮 길이와 밤 길이가 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오늘은 그거에 반응하는 게 아니다. 대신 뭐에 반응하니? Respond to some other type of stimulus. 예를 들면 다른 자극들 뭐뭐 있을까요? External. 외부 자극도 있고 내부 자극도 있고 다른 자극 때문에 이 개화가 지금 시작이 된다는 거죠. Many of these plants originated in the tropics. 열대지방에 있고요. Where day length does not vary appreciably during the year. 상당히 엄청나게 바뀌진 않아요. 낮 동안 그 낮 시간이, 그러니까 저기 연간 낮 시간이 막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 낮 시간이 엄청 길이가 변하진 않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세 가지 종류 한번 해볼까요? Short day plants, long day plants, day neutral plants.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A번 볼게요. Short day plants bear flowers. bear flowers은 flower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개화. When the night length is equal to or exceeds critical day length. 요거보다 어떻게 됐었죠? 똑같거나 아니면 더 어떻게? 더 넘거나 그 밤 길이가 길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short day plants를 잘 classification 분류를 해준 거고요. B번 볼까요? B번은 critical day length에 대해서만 얘기하죠. critical day length가 많은 식물들, 많은 식물들한테 12시에서 14시간 정도였잖아요. 이건 당연히 아는 거죠. 근데 이거랑 그 다음에 결국에는 광주기성이랑 어떻게 되냐고. 지금 이 얘기를 안 해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밤의 길이와 그 다음에 critical day length를 비교하면서 식물을 분류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얘기 안 해주고 그냥 critical day length만 얘기했잖아요. 나온 말이라고 무조건 답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걸 디테일 오답이라고 할게요. 자, 디테일 오답입니다. C번 볼게요. 이것만 봐도 느낌이 탁 오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Examples. 예시로만 나왔던 딱 그냥 식물 찝어주고. 그래서 short day plants는 어떤 건데? 밤 길이와 그리고 critical day 길이는 어떻게 되는데? 이러면서 그 길이 얘기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해주고요. 그래서 photoperiodism을 아예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flowering하고. 그래서 디테일 정도고요. 중요하지 않은 정보였습니다. D번도 볼게요. There are more species of long day plants than there are of short day plants. 자, 볼게요. long day가 short day보다 분류를 나누긴 했지만 어느 쪽이 더 포함되는 숫자가 많은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비교급 언급했을까요? 한 적 없습니다. 비교급 조심하세요. 비교급은 지문에 비교의 근거가 있을 때만 허락하세요. Not mention 오답입니다. 자, 2번 볼게요. 드디어 long day plants가 나왔죠? long day plants 내용이 맞는지만 한번 볼까요? blossom, 꽃을 피우는데 while the night length is less than or equal to critical day length. 밤 길이가 그다음에 아까 봤던 그 C 길이 12시간, 14시간 그 길이랑 지금 똑같거나 아니면 더 짧을 때 그러면 상대적으로 day가 long이라는 얘기니까. 자, 잘 종류를 분류시켜줬고요. F번, day neutral plants develop flowers. 꽃을 만드는데 피워요. According to, 밤 길이, 낮 길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External or internal stimulus, 다른 자극들에 의해서였죠. 자, 마지막 neutral plants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하시는데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디테일 오답을 정말 조심하세요. 지문에 나왔다고 무조건 답이 아닙니다. 팩트라도 세부사항은 오답입니다. 그리고 팩트가 아닌 not mention, not true는 당연히 제거해 주셔야겠고요. 자, 이상으로 27점 플러스 목표저가 꼭 잡아야 하는 문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